자, 메뉴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날짜 치지 마시고요. 자, 메뉴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일단 상단부 있죠? 여기 상단부. 여기 상단부는 뭐를 입력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부가가치 세법상 어떤 증명서류 같은 걸 받았고 이런 것도 보이시죠? 공급가액 이런 거. 맞죠?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래처한테 내가 팔았고 받았고 팔았고 받았고래. 팔았고 샀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전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단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뭔가를 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증명서류를 보고 금액이 얼마인지 거래처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요. 거는 거고 아래는 익숙하시죠? 갑자기 차변, 대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아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분계를 끊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더럽다. 분계도 짜증나는데 위에도 해야 돼? 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좀 이따 하시다 보면은 여기가 훨씬 낫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 위쪽에서 무언가를 잘 하기만 하면 부가가치 분계를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지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뭔가가 중요하겠죠. 그 무언가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 유형이란 유형. 그렇죠? 이 유형이 중요한데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2일? 11월 20일 있나? 있네. 에이씨. 그럼 10월 11일로 들어갈게요. 날짜 입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10월 치시고 11월 똑같이 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유형의 커서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항상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아래에 있는 메시지 박스 보시는 겁니다.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마 다유라고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미친놈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게요. 제 유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건 유형 여러분들 보시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옆으로 좀 주십시오. 좀.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얘는요 6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피시고 제가 설명드릴 유형은 매출 유형입니다. 거기에 제가 주로 색깔은 아니고 진하게 여러분들 표시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하게 표시한 거.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단 차별한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왜 그랬을까? 좀 마탱이가 갔나 봐요. 정신이. 여기.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 유형이 거의 90% 먹고 들어가요. 일단 여기 틀리면 일단 무조건 부분 점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 11번 과세에 대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매출 쪽에 과자가 들어가는 건 10% 매출세 있다, 그 뜻이야. 알죠? 그래서 매출 쪽에 이렇게 보시면 매출 쪽에 여기 과도 있고 여기도 카과에 뭔지 몰라도 과도 있고 여기에도 과 있죠, 과. 그럼 우리 매출 쪽에 과는 건 매출세액이 있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매출세액이 있고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서의 세자는 여러분 세금 계산서의 세자입니다. 11번 과세 있죠? 조심하실 게 우리가 10%로 팔았다고 무조건 11번 과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세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뜻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내가 10% 매출을 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줘야 11번 과세라는 유형을 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과세난 유형 못 걸어요. 알죠? 절대 어거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자의적 해석 금물 여기는. 되셨죠? 일단. 그래서 오늘 가서 그거 꼭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2번 영세 설명드릴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름 보니까 영세율 매출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세율 매출인데 세자는 세금 계산서의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팔아야지만 12번 영세라는 유형을 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었죠. 어떤 거래?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내국 신용자라는 거하고 구매 확인서면 우리가 국내 기업 간 거래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12번 영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의 줄임말이지 영세율 매출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알죠? 혹시 어제 못 나오신 분 계시면 꼭 영상 보시고 많이 하시는 유형의 실수,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실수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 볼게요. 자,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왠지 이름이 13번 면세, 그냥 면세 매출이면 13번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셔야 돼요. 이 화면 떡하니 계산서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서가 있어야지만 면세라는 유형을 걸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면세라는 유형은 그러니까 면세로 내가 팔고요. 상대방한테 계산서까지 줘야 면세라는 유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읽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건별 해볼게요. 여기 건별도 중요한데, 여기 건별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건별은요, 내가 10%로 팔았어요. 알죠? 팔았는데 여기 보실게 14번 여기 무증빙이라고 있죠. 무증빙. 맞죠?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정말 증빙이 없는 거예요. 무증빙. 맞죠? 그리고 이 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첫 번째가 무증빙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금으로 샀어요. 매입했어요. 근데 그 편의점에서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해도 여러분 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증빙 없는 10% 과세 매출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현금이 증빙이 아니잖아요. 현금 증빙 어디다 써요? 현금 다 똑같은데,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 뭐래요? 혹시 기억나세요? 세법에서는 영수증을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봐요. 영수증.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이렇게 내거든. 간이 영수증. 영수증하고 간이 영수증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간이 영수증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간이 과세자의 영수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격 증명 서류 아닌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라고 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하면 증빙이 없는 10% 과세 매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증빙 발급 없이 10% 매출하거나, 아니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 있죠. 주로 영수증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걸로 10% 과세 매출할 때는 그때 건별이라는 유형을 거시는 거예요. 아셨죠? 잠기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은, 여기 보시면 15번 거기 없으시죠? 15번은 없는 메뉴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간이 영수증으로 팔았다라면 이 간이 것이더라고. 알죠? 우리 보세요. 간이 과세자가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죠.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번은 절대 없는 메뉴예요. 성립이 안 돼요. 알죠? 그리고 가끔씩 간이 과세자인 김민국에게 팔았다 하면 요거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간이 과세자가 팔아야지 간이 과세자한테 파는 게 아닌 거예요.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5번 없는 메뉴에 제발 좀 나가시면 안 돼. 거기 안 적혀 있는 거 없는 메뉴. 우리 시험에 안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16번 수출. 이거는 외국으로의 수출이면 다 16번 수출이에요. 외국으로의 수출이면 여러분 영세율이죠? 영세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외국으로의 수출이면 다 이 수출 거는 건데, 알죠? 우리 시험에는 그냥 주구장창 뭐만 내면 직수출만 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이 그냥 직접 외국에 물건 파는 거잖아요. 수출. 알죠? 그게 16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할게요. 17번 카과. 여기서부터는 이해하시기 좀 쉬울 거예요.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 카드과 세 매출의 줄임말이에요. 알죠? 근데 조심하시고 여기서 카드는 모든 카드예요. 체크, 신용 다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최근에 체크카드 된 적이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내가 카드로 10% 과세 매출함 이 뜻이 되겠죠. 네,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가 카드는 판매자가 카드로 결제를 해요, 받아요? 그렇죠, 받겠죠? 맞죠? 그래서 시험에는 판매했다도 줬지만 판매했다 안 줘도 결제 받았다라고 하면 판매인 거예요. 오케이, 또 질문. 그럼 증빙은 판매자가 줘요, 구매자가 줘요? 그렇죠, 판매자가 주기 때문에 발급하였다라고 해도 그건 판매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18번 카드 면세 쉽죠? 내가 면세로 팔았는데 증명서류가 카드일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카형은 안 나오니까 필요 없고 명건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여기 21번 전자 있죠? 뭐냐면 이거 안 나와요? 뭐냐면 가끔씩 이거 거셔가지고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여러분들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입력할 때, 아이고야, 입력할 때 이쪽에다가 세금 계산서는 전자니 종이니 이걸 우리가 적어줘야 되거든요. 아셨죠? 근데 가끔씩 전자라고 나와 있다고 21번 전자를 거는 분들 보시면 전자화폐예요. 우리 시험에 아직 전자화폐는 아직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알죠? 지금 죄송해요.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좀 말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코인.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조심스럽긴 한데, 자, 되셨죠? 전자화폐는 안 써요. 언제가 쓸 날이 있겠죠, 이제 앞으로. 통용이 된다면. 자, 그 다음에 22번 현관인데요. 이거 조심하실 게, 이건 진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름이 현금과세죠. 여러분들이 혹하실 만하죠, 진짜로. 헷갈리실 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현금과세니까, 현금으로 10% 팔았네. 아니에요. 여기서 현금은 현금 영수증이 여기 생략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실 게, 우리가 매출 쪽이든 매입 쪽이든 현자라는 말이 붙는 애 있거든요. 그건 다 현금 영수증이에요. 이건 진짜 좀 조심하세요. 아시죠? 예, 칸이 모자라서 그랬나? 칸이 모자라서. 모자라서.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돼. 뭐냐면 내가 현금으로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럼 그때는 건별이 되는 거예요. 증빙이 없는 거니까. 내가 현금으로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까지 준 거예요. 그럼 그때가 현과인 거예요. 아셨죠? 요거 좀 조심. 많이 틀리시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일 꼽아요. 알죠? 자, 그 다음에 23번 현면. 여기에서 현면은 뭐냐면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 줄임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면세로 팔았다. 증명서류는 현금 영수증 띄워줬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매출 쪽은 그렇게 좀 어렵진 않아. 매입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건 매입 쪽이에요. 7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입 쪽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가 매출 쪽에 과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10%로 판 겁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가 매입 쪽의 과는 일단 매입세액을
부담을 한 건데 여러분 매입세액은 무조건 부담하면 뺄 수 있어요? 아니면 불공제도 있어요? 아까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매입 쪽에 보시면 과자 보이는 거 있어요. 과 여기 매입 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매입 쪽에 여기 과 있죠. 과 여기도 카과에 과 있고 여기도 현과에 과 있죠. 이 매입 쪽의 과자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를 외우시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면 매입세 공제 다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자 그럼 51번 과세는 뭐냐면 내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 매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2번 영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이란 뜻이에요. 알죠? 그럼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따르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은 수출업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저께 수출업자한테 납품한 업자한테 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도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 아까 면세라는 유형 걸려면 계산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면세로 매입했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가 우리가 53번 면세라는 유형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알죠? 이제 조심하실 게 54번 불공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54번 불공 조심. 자나깨나. 일단 불공은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의 줄임말입니다. 알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세 부담을 안 하면 불공제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입세액을 부담을 안 하면 매입세 불공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왜냐하면 네가 부담한 매입세액 안 빼주겠다가 매입세액 불공제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불공이란 유형은 성립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내서 들어보시면 시험에 요거 진짜 많이 냈거든요. 뭐냐면 거래처 직원에게 거래처 직원 좀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를 하기 위한 꽃을 매입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접대잖아. 이거 불공제네. 불공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네, 꽃 면세죠. 그럼 면세로 꽃을 매입하면 내가 매입세액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면세로 사니까. 그럼 매입세액을 안 줬으면 매입세액 부담한 걸 안 빼줄게. 이 불공제잖아요.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면세 쪽 거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래서 면세를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면세 안 외우시면 불공 거거든요, 진짜 실고. 접대만 보고 막 불공이라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면세를 꼭 꽃인데 면세네 이렇게. 그럼 매입세 부담 안 했잖아. 그럼 매입세 부담 안 했기 때문에 매입세 부담한 거 안 빼줄게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이걸로 낚시를 많이 최근에 많이 파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세금 계산서까지 받아야 불공이라는 유형 어지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수입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한번 이상한 걸 내가지고 뭐냐면 요 수입은요. 재화를 수입했다라고 무조건 예 걸지 않아요. 뭐냐면 재화를 수입했는데 그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응? 자, 시험에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내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죠. 맞죠? 뭐 페라리 같은 거. 페라리 엄마 쓰는 거 미친놈이가 그거. 자, 페라리 있잖아요. 페라리를 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러면 수입세금 계산서 받긴 하거든요. 수입했으니까. 그리고 부가세 줬거든. 근데 그게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페라리. 그죠? 그럼 그때는 불공 거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라는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수입세금 계산서이니까 꼭 매입세 공제가 돼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에 그러니까 자,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매입세 부담했어요. 매입세를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다 불공인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 처음이시면 몰라. 우리가 몇 번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죠, 여러분들. 몇 번 입력을 해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딨냐? 57번 카과서부터는 쉽습니다요. 자, 일단 매입 쪽에 과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 뜻이고요. 카니까 카드겠죠. 그럼 종합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카드 결제일 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8번 카면. 그럼 얘도 해석하면 면세로 매입했죠, 면이니까. 면세로 매입했는데 내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럼 이때는 다 카면인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실 게 내가 면세로 샀거든요. 근데 그게 카드면 이 53번 면세 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면세로 샀는데 계산서일 때가 우리가 면세고요. 면세로 샀는데 그게 카드면 카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것도 조심.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여기 61번 현과 할게요. 자, 일단 매입 쪽에 과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고 현이니까 현금 영수증이 되겠죠. 종합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현금 영수증 매입일 때. 오케이? 몇 번 보시면 여러분 바로바로 나와. 지금이 헷갈리시겠지만 저랑 꼼꼼히 몇 개 할 거거든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럼 현면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면이니까 면세 매입, 현이니까 현금 영수증 이렇게 알죠? 그럼 종합하면 면세로 매입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받았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예. 자, 일단 유형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몇 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저랑 같이 하시고, 이제, 아직 여러분 유인물은 8페이지 펴주세요, 8페이지. 유인물 제가 나눠드리면 접지 마시고 8페이지까지 또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8페이지 펴놓고 계시고. 자, 다시 교재 385페이지로 오시죠. 자, 저랑 입력을 좀 꼼꼼하게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지금부터 밑줄 쳐드리는 건 다 유형 파악할 수 있는 걸 밑줄 쳐드릴 겁니다. 방금 했던 유형 몇 번 해보셔야 돼. 예. 자, 그러면 385페이지 맨 아래 있죠, 여러분들. 자, 맨 아래 1번 10월 11일자 있잖아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구매 확인서.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어저께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랬을 거예요.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자, 원재료 밑줄 치시고 자, 원재료 밑줄 치시고 자, 계속 볼게요. 자, 공급가액은 4,400만 원이고요. 주식회사 평산기업으로부터 자, 매입의 밑줄입니다. 그럼 일단 유형은 매입 유형이 돼야 돼. 매출 유형이 아니라. 동의되시겠죠? 자, 그리고 밑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까지 밑주시고 이게 우리가 유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면 매입 쪽이고요. 증명서류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인 거잖아요. 그죠?